이 캐스케이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아이가 딱 하나 있는데요. CSS는요, 우리가 잘 정의한 HTML 페이지를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꾸며주는 너무 기특한 아이예요. 우리 HTML을 배웠을 때랑 마찬가지로 먼저 커다란 그림을, 산들을 이해한 다음에 세부적인 나무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총 5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선택자, selectors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정의한 이 태그들을 어떤 태그들을 쏙쏙 뽑아서 꾸며줄지 이 태그들을 골라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선택자를 잘 아셔야겠죠? 다음으로는 흔하게 쓰이는 스타일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컨셉들이 있더라고요. 헷갈려 하는 컨셉들을 모아서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SS의 꽃, 플렉스박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진도가 좀 빨리 나가면 그리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요, Cascading Style Sheet의 약자인데요. 오케이, 이 스타일 sheet은 뭔가 좀 스타일을 잘 정의한 문서 한 장을 얘기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이 Cascading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Cascading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작은 폭포,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 흐르다, 연속화, 종속, 연속, 직렬 거의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계속 연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느낌 받으신가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스타일링을 작성한 문서가 있고 또 우리가 스타일링을 작성하지 않아도 브라우저상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UI가 있었죠. 그것은 브라우저상에서 기본적으로 작성된 스타일 쉿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브라우저상에 버튼이 표시될 때 브라우저는 야, 너네가 적은 스타일 쉿에 이 버튼에 대한 스타일링이 있어 없어? 우리 없는데? 그러면 다시 브라우저에 기본적으로 작성된 스타일 쉿으로 떨어집니다. 야, 너네 이 버튼에 대한 스타일링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 있는 아이들의 스타일링을 가져와서 브라우저에서 정의한 기본값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것처럼 캐스케이딩은 정의된 세부적인 정의가 있다면 그것을 쓰고 정의되어 있는 게 없다면 다음 기본으로 지정된 아이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웹사이트를 스타일링할 때 총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작성하는 스타일 쉿이 있겠죠.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제공하는 CSS 파일이 바로 우리의 author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스타일링하는 게 있는데요. 브라우저 상에서 우리가 다크 모드를 쓸 건지 아니면 글자 크기를 조정하고 싶은지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브라우저에서 스타일링을 바꿀 수 있죠. 그게 바로 유저가 사용자가 지정한 스타일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HTML에서 살펴보았듯이 브라우저 상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케이딩은요, 우리가 정의한 스타일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해 놓은 스타일링이 없다면 바로 사용자가 지정한 스타일로 갑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스타일링이 없다면 바로 브라우저에서 기본으로 지정한 스타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거, 사용자가 지정한 거,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딱딱딱 떨어지는 느낌, 이것이 바로 캐스케이딩입니다. 이 캐스케이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아이가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important이라는 아이입니다. CSS 스타일링을 정의할 때 important이라는 아이를 쓰게 되면 이런 연결고리를 무시하고 내가 제일 중요한 스타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업에서 코드 리뷰를 할 때 이렇게 important이라는 걸 쓰면 우리 보통 bad smell, 나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CSS 스트럭처가 뭔가 잘못되었거나 HTML 단계에서 박스 구조를 잘못 나눴거나 좀 나쁜 아키텍처가 되는 경우에 important을 쓰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이 important을 피하고 다른 방식으로 또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important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HTML 배울 때 우리가 커다란 바디라는 상자 안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마구마구 다 넣는 게 아니라 바디 안에서도 커다란 섹션들로 나누고 또 커다란 섹션 안에서도 작은 단위의 박스로 나누어서 물건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큰 이유는 이렇게 박스대로 잘 나누어야지 레이블링이 쉽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레이블링이 잘 되어 있으면 CSS를 꾸밀 때 어떤 애들을 골라서 할지 고르는 게
쉬워지는데요. 우리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selectors라는 것은요, HTML에 어떤 태그들을 고를 건지를 좀 규정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별 모양을 쓰시면 모든 태그들을 고르는 거고요. 태그의 이름을 쓰시면 태그를 고르는 거예요. 가령 div라고 쓰시면 이 div 태그들을 다 골라내는 것을 말하고요. id는요, 이렇게 해시 마크를 이용해서 id 이름을 작성하면 그 해당하는 id만 골라낼 수 있고, 클래스는 이렇게 that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 태그 옆에 state를 달 수도 있고, 또 attribute를 골라서 그 해당하는 속성값들만 골라서 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데모를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우리 실습을 통해서 CSS를 빠르게 함께 익혀볼 건데요. 따라하시고 싶은 분들은 jazzbin.com에 가셔서 이 바디 안에 있는 내용들만 타이핑하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HTML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order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 아이템이 총 2개가 있죠. 이 아이템들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하, order 리스트는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에게 보여지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버튼도 이렇게 버튼 1, 2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div도 2개가 있는데 div는 지금 텅텅 비어진 박스라서 지금 아무것도 표기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3개의 앵커 태그가 있는데요. 하이퍼 레퍼런스가 2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empty에는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브라우저 상에서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CSS를 간단한 문법을 알아볼게요. CSS 문법은 너무 쉬워서 배울 게 없는데요. 바로 셀렉터를 작성해서 내가 어떤 태그를 고르고 싶은지 명시한 다음에 괄호 안에 내가 꾸미고 싶은 프로퍼티를 넣고 밸류를 넣으면 됩니다. 이 셀렉터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우리 함께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건 Universal Selector가 있는데요. 이 Universal Selector는 모든 태그들을 선택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컬러를 그린으로 지정하면 이 모든 태그들이 그린으로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Type Selector를 알아볼 건데요. Type은 그냥 태그 이름을 작성하시고 괄호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 아이템을 한번 꾸며볼 건데요. 리스트 아이템의 컬러를 블루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정한 리스트 아이템의 컬러가 블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에서 지정한 컬러 값이 유니버셜 태그로 지정한 컬러의 속성 값을 이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태그 가까이에 설정한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ID 셀렉터인데요. ID는 이렇게 해시 마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ID 이름을 스페셜 꾸며준 다음에 괄호를 열어서 컬러를 핑크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페셜한 아이디를 가진 아이들이 핑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내가 H1에 텍스트를 넣고 얘 아이디를 스페셜이라고 적으면 이 헬로우도 핑크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클래스인데요. 클래스는 이렇게 that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red div의 컨테이너를 한번 꾸며볼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색깔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것은 바로 이 div가 텅텅 비어있는 empty 박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div 박스 안에 버튼이 있다면 이 버튼의 컨텐츠와 그리고 div는 블럭 레벨 엘리먼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라인을 다 차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기본 값으로는 한 라인을 다 차지하는 블럭 레벨의 엘리먼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width를 너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100픽셀로 만들고 height을 100픽셀로 만들면 너비랑 높이가 이렇게 100픽셀로 지정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div 상자도 기본적으로는 브라우저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CSS를 통해서 꾸밀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State Selector인데요. 같은 버튼이라도 우리가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hover 상태일 때 우리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글자 색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만약에 베이지로 바꾸고 싶으면
베이지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버튼의 백그라운드 색깔도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속성값에 따라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anchor 태그 중에 속성값이 hyper reference가 있는 아이들만 컬러를 보라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있는 아이들만 보라색으로 표기가 되죠. 그리고 링크 중에 naver.com으로 하는 애만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이버로 시작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골라서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구글 네이버라고 들어있죠. 근데 시작하는 아이만 할 수도 있고 끝나는 달러 사인을 이용해서 .com으로 끝나는 아이들만 또 골라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속성 값에 따라서도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자, 내가 여기서 이 스페셜을 li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스페셜한 아이들만 분홍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h1은 무시하고 li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태그 앞에 li를 붙여주면 h1은 무시가 되고 li에 있는 스페셜만 이렇게 꾸며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들도 좀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박스 모델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나머지는 좀 다 지워볼게요. 총 2개의 div가 있는데요. 여기서 CSS를 보면은 Developer Tool을 한번 열어볼게요. 맥북 사용자는 Command Option I, 윈도우 사용자는 Ctrl Shift I를 누르시면 되고요. Developer Tool을 열어서 Element Inspector로 오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너비나 높이는 100백으로 지정되어 있고 패딩은 없고 볼더 없고 마진은 이게 div는 블럭 레벨의 엘리먼트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한 줄을 다 마진이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패딩이 뭔지 한번 볼게요. 패딩을 20픽셀을 넣게 되면 상자가 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없을 때 있을 때 보이시나요? 네, 이 패딩은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스페이싱을 말하는 거고요. 마진은 바로 컨텐츠 밖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진이 없을 때랑 있을 때 바깥쪽에 여기 스페이싱이 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 패딩이라는 것은 각각 사이드에 따로 충분히 사이징을 따로 넣을 수 있는데요. 탑을 넣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탑 대신에 right를 넣으면 오른쪽으로도 더 스페이싱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탑 right 그리고 bottom left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타이핑을 하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탑 그리고 right side 그리고 bottom 그리고 left 각각 따로따로 패딩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위아래만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보시죠. 패딩이 위에 20만 들어가고 양옆에는 패딩이 없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하거나 위아래 양옆에 이렇게 따로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진도 똑같이 됩니다. 여기서 볼더도 한번 보시면요. 볼더 너비는 2픽셀로 하고 볼더 스타일은 솔리드 라인으로 하고 볼더 컬러는 핑크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 볼더 값을 줄 수가 있는데요. 얘도 이렇게 일일이 타이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볼더는 2픽셀이고 솔리드로 하고 대시도 할까? 대시를 두고 그리고 색깔은 레드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여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엘리 문법도 이해했고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도 알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능한 속성 값들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여기 CSS 레퍼런스에 오셔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오시면 전부 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봤던 볼더를 넣는 것을 보시면 이 볼더에 오시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볼더랑 아웃라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브라우저 호환성도 나와요. 그래서 볼더는 안심하고 써도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 CSS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은 바로 게임입니다.
이 셀렉터를 그냥 글로 읽거나 눈으로만 보시면 좀 손에 잘 안 익는데요. 이 게임을 통해서 셀렉터들을 좀 쓰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쓰시기에도 정말 좋은 사이트예요. 총 32개의 게임이 있는데요. 자,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챌린지는 Select the plates, 접시를 골라라고 되어 있죠. 지금 태그가 div table이라는 클래스 안에 plate라는 태그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태그를 고를 때는 type selector를 쓰죠. 그래서 plate라고 작성하면 뿅! 첫 번째가 완성됐고 두 번째는 벤또 박스를 골라라고 돼 있죠. 이렇게 태그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는지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서 보이겠죠. 그래서 div 테이블 안에 벤또를 고르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것도 타입 셀렉터입니다. 붐. 세 번째는요, fancy 플레이트를 골라래요. 그래서 플레이트 중에서도 아이디가 fancy인 아이디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를 고를 때는 우리가 해시태그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총 32개니까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작곡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아래 출석 체크도 해주시면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제가 큰 힘을 얻어서 다음 영상 만들 때 으쌰으쌰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땠나요?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아래 코멘트로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반영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CSS 마지막 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